잘키우제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의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 중에서도 우리나라 의대 중에 속칭 잘 나간다는 메이저급 의대, 이것 즉 서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연세대 의대, 울산의대, 그리고 가톨릭 의대, 이 5개가 메이저급 의대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고, 중학생들이 의대가 목표라면은 중학교 때 꼭 해야 될 공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저급 의대란 그 부속 병원의 병상 수에 따라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규모의 병원에서 그 병원에서 배우는 의대를 메이저급 의대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의대생들끼리 부르는 말이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의술이 총집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에 38개의 그 의과대학 중에서 정시 모집 인원이 한 1000여 명이 이제 넘고 있지만은 향후 의전이 사라진다면은 2000명 정도가 정시 모집 인원이 될 것입니다. 이 메이저급 의대 중에 연세대, 가톨릭대에서는 그 지방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그것에서는 그 지역 균형제로 또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것은 저희 상식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좀 황당하고 일반 정시 합격자의 그 수능 성적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그 최저 등급이 낮습니다. 원주 연세대의 그 지역균형 그 모집 현황을 보면은 국어, 수학, 탐구 1, 탐구 2 이렇게 영어도 안 봐. 영어는 그냥 최저로 3등급인가 뭐 그런 게 있고 국어, 수학, 탐구 1, 탐구 2 그 4과목 중에서 3과목이 등급의 합이 4 이내면 최저 등급인데, 이 최저 등급은 서울의 뭐 2호선 주변에 있는 정시 2호선 주변의 정시대학 정도, 그 정도 아닌가요? 이 최저 등급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 지역에서는 상당수가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저 등급을 통과를 못해서 의대를 못 간다? 참. 그래서 그 정도 최저 등급을 못 맞춰가지고 불합격이 되는 정말 그 웃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수능 시험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학생은 원주에 와서 지역균형 선발로 연세대 의대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의 경우 고등학교 조기 졸업자도 상당수 입학하는 걸 보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고 조기 졸업을 해서 서울대 의대 입학이라니 참 대단합니다. 고등학교에 뭐 낙제제도가 있어가지고 졸업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조기 졸업을 한다고요? 뭐 한 고등학교 한 6개월이나 한 1년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수능도 안 보고 조기 졸업해서 그 정시로 그 가는 애들에 비하면은 기가 막힌 일이죠. 조기 졸업했다고 수능도 안 보고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만 마치고 서울대 의대를 간다? 정시로 가는 학생이 보았을 때 수능도 안 보고 서울대 의대 가는 것을 보면 복창 터지는 일입니다. 3년 내내 공부하고 수능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가슴 조여가며 노력해도 그 중에 극히 일부만 가는데, 뭐 재수생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고2까지만 하고 살랑 들어가니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저희 기준으로 볼 땐 고등학교 전교 1등 하는 건 공부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전교 1등을 하는 애들이 잘하는 건 공부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체육, 미술, 뭐 음악 이런 건 젬병 아닙니까? 1학년 전교 1등이. 근데 요즘 내신을 보면은
전교 1등이 전과목 1등이에요. 뭐 아버지가 그 운영위원장 정도 하고 그러니까 뭐 슈퍼맨이 되겠죠. 또 슈퍼우먼이든가. 그런 얘네들 내신은 아마 세계 최고의 내신일 겁니다. 수시로 그렇게 해서 의대를 가는데 이 어둠의 경로가 요즘은 환해가지고 제가 볼 땐 다 보여요.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세계 최고의 내신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또 의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없는 집 애들은 꿈도 못 꾸죠. 그래도 없는 집 애들은 뭐 정시로 가면은 그나마 6년만 버티면 되는데 그 의전 뭐 지방대 다니다가도 의전으로 입학해서 의대를 가는 거 보면 얘네들 지방대 갈 때 그 점수 가지고 수능으로는 인서울도 안 되는 점수 가지고 의대 가는 학생들이 그 기준으로 보면 눈이 확 뒤집힐 정도 아닌가요? 이게 IMF 이후에 의대가 직업적으로 안정된다고 의대 붐이 일어나더니 다들 의대 하게 되어서 그 의전이 없던 시절의 의대생들의 능력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우선 공대로 그 가야 될 애들이 전부 다 의대를 가니까 우리나라 의술이 막 정광석화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의사로서의 실력도 대단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대 의대는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죠. 의술은 그 메이저급 의대생이라면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5개 정도. 서울대 의대 출신 교수가 우리나라 의대에 쫙 깔려 있으니까 대단하죠. 또 특이하게 연대는 거기는 연세대 졸업 그 의사 교수가 꽉 차 있어요. 연대 출신 의사들은 교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긴 또 좀 특이하고요. 뭐 카톨릭 의대도 뭐 비슷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카톨릭 의대는 나름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의대고요. 그래도 가대 의대 나왔다 그러면 의사로서 많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의대생이 되면 뭐 비교적 어려움 없이 전문의 선택도 가능해요. 그 가톨릭 의대에서는. 또 성대의대라고 있죠. 이건 삼성의료원에서 세계적인 또 권위 있는 의사를 다 그 삼성의료원에 초빙한 사람들이 교수로 한 400명이 그 한 학년에 40명짜리를 가르치고 있으니 대단하죠. 거기도 또 6년간 그 등록금도 삼성에서 다 대주니까 좋은 그 요즘 말하면 공짜로 다니는데요. 아마도 그 오리엔테이션인가 뭔가를 얘네들은 그 하와이에서 해요. 하와이. 그래서 하와이 주립대 의대생들하고 이렇게 결연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하와이에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하와이안 훌라춤을 추면서 그 하와이 원주민들하고 재미있게 그 의대 올 때까지 그 고생했던 것을 하와이에서 즐겁게 풀어줄 수 있는 게 또 성대 의대죠. 이것도 뭐 물론 삼성에서 다 지불한다고 하니까 대단한 의대이고 또 그 울산 의대는 그 현대 아산병원이라는 그 대학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학인데 거기도 등록금이 6년간 무료죠. 6년간 그 현대 아산에서 다 대주니까요. 그래서 성대나 울대 가면은 등록금이 전부 다 면제를 해서 6년간 다 합쳐서 적금을 든다면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역사는 좀 짧지만요. 이 두 학교는. 그래서 이 5개가 메이저급 의대는 자기들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서로 자기들이 최고라고 또 여기고 있습니다. 의전이 없던 시절의 합격자 그 수능 점수 평균은 성대 울대가 가장 높은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전으로 인한 그 정시 인원이 요즘은 몇 명 안 되니까 감히 무서워서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 떨어지면 갈 데 없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황당한 점수 배짱으로 밀었던 애가 그 이순일이 있다가 올라가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별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의대가 목표라면은 중학교 때부터 아이의 상황에 맞게 계획적인 공부를 이렇게 차질 없이 시켜준다면 그리 어렵지도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 수능 문제가 아주 고난도 사고력 문제가 과목마다 이렇게 몇 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에게는 그 넘사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을 그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그 열공을 하는데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선행을 하잖아요. 이것저것 뭐 교과 과정 외에 하는데요. 그 상당히 벗어난 거거든요. 또 중학생들이 논술을 한다고 뭐 어쩌고 하는데 다 맞춰놓고 의대까지 이렇게 보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웃기는 얘기죠.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배우는 게 최우선입니다. 중학교 때. 교과 과정의 성적이 좋아야 나중에 뭐 그 고등학교 가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내신 성적이 좋아야 뭐 수시고 나발이고 죄송합니다. 나발이라 그랬어요. 수시고 뭐고 하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대학은 거의 중학교 때 결정이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남들은 뭐 고등학교 공부가 뭐 어쩌고 하지만은 중학교 때 탄탄하게 못해가면은 일단 고등학교 가면은 모든 것이 이래저래 제한이 와가지고 정상적인 그 열공에 지장을 받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까발릴 수는 없는 거지만요. 일단 고등학교 가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중학교 때 바른 정보로 열심히 준비한다면 이 조건들만 충족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중학교 3년의 그 널널한 시간을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꽃 피우는 공부를 시켜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보세요. 중학교 때 뭐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대학 가는데 단 0.1점도 안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학교 때 내신에 연연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 꽃 피우는 공부를 차근히 준비해주면 진짜 고등학교 가면은 그냥 활짝 핍니다. 중학교 때 너무 고득점, 뭐 전과목 만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거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내신이 된다면은 국어, 영어, 수학만 제대로 준비하되 과도한 선행을 하지 말고 범위 내에서 탄탄하게 다져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원이니 뭐 사교육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시키더라도 진행 과정을 부모님들이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학원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할 것이 못 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뭐 많이 제 얘기하는 뜻을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내신 시험을 볼 때 한번 그 부모님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음 주부터 국영수 시험을 포함한 중간고사를 본다 이랬을 때 국어, 영어, 수학만 돼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널널하잖아요. 시험 때 다른 공부 안 해도 전교 1등 하잖아요. 그래서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것만 탄탄하게 해두면은 다른 과목은 고등학교 가서도 그냥 휘바람 불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들 경험을 다 해봐서 이제 아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좀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식 키우다 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그걸 이렇게 부모님 스스로 이렇게 억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어쩌면 참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영수만 다 해가지고 고등학교로 딱 가면은 그렇게 준비를 미리 선행했던 애들하고 같이 이제 맞붙어서 실력 경쟁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극에 달하는 그 고등학교 내신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볼 때, 이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여기 보면 이 수투 책이잖아요, 수투. 이거는 지금 수투가 아니라 이과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수투. 이 수학 책의 교과서가 두께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리고, 이것은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입니다. 두께는 요 정도이고요. 안에 보면은 그림이고 뭐 별로 볼 거 없어요. 자, 고등학교 수학 제일 어렵다고 하는 미분과 적분. 요만큼 얇습니다. 손가락 굵기만도 안 돼요. 내용 뭐 별 거 없어요. 생물, 완, 뭐 이것도 손가락 굵기 하나 못 채웁니다. 내용 볼 거 없어요. 미분과 적분 뭐 교과서 다른 회사 교과서도 요 정도 굵기입니다. 화학2 조금 두꺼워요. 화학2. 근데 맨 그림이에요. 그림. 사진, 그림. 별거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뭐 별거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수능은 바로 이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별로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수능의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아주 한정이 되어 있고 여태까지 거의 20년이 넘는 동안 출제하면서 이 과정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생물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이 있지만은 별거 없지만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면 이 안에 게 딱 맞아요. 절대로 안 벗어나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쓸데없는 선행하지 말라는 거죠. 가서 나중에 또 별도로 수능 준비하는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기본서 한 권이면 충분해요. 여기에다가 이 기본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점수가 얼마나 될까? 이거 했으니 점수가 얼마 될 것인가 하고 맨날 시험 보듯이 하는 그런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 기본서의 내용을 내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고 문제를 볼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뽑아낼 수 있느냐 그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중학교 때 선행하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특히 선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수학책 보면 이게 요즘 과정하고 맞지 않지만 수학 10-나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가나로 이렇게 했다가 아주 별일이 다 벌어져요. 이제 이건 상하로 바뀌었다가 두 권으로 정석. 요즘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수학을 배우는 거 이게 정석 상한데요. 원래 오리지널은 공통수학이라 그랬어요. 다들 뭐 미적분이 어렵다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요.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미적분을 모르는 거는 이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 과정이 미숙해서 그런 거지. 사실 미적이니 뭐 벡터니 이런 거 그렇게 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수능 시험에 공통 수학을 포함한 수완 수투, 이과는 수투로 바로 넘어갔고요. 공통 수학을 꽉 봤는데 애들이 틀리는 파트가 거의 공통 수학에서 틀려요. 이 공통 수학 고등학교 가서 1학년 과정에 배우는 게 이게 전부 다 거의 다 전부는 아니고 거의 다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셔도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 오기 전에 선행을 이따오로 해와요. 이건 정석 중에 실력 정석. 이거는
과학고 애들이 학교에서 매일 하는 게 밥 먹고 하는 게 수학하고 과학만 해요. 걔네들이 기본서를 쓰는 게 실력 정석이거든요. 근데 과학고 애들이 수능을 잘 보느냐? 일반고보다 못 봅니다. 물론 일반고 밑에 애들 말고요. 일반고 상위권 애들보다 과학고 애들이 수능은 잘 못 봐요. 이딴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나거든요. 지금 고3, 중3들 부모님들 애가 선행을 한다고 고등학교 선행하는데 그 책을 뭘 가지고 하는지 한번 이렇게 뒤져보세요. 분명히 이딴 거 가지고 할 거예요. 이거 도움 안 되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기본적인 정석의 1학년 과정을 해도 버벅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선행을 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중학교 때 선행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저한테 의뢰를 해오는 애들 너 수학은 뭐 해가지고 왔니? 물으면은 다들 실력 정석을 했는데 제가 두 손 딱 들거든요. 얘는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50점 이하 찍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고 제가 하면은 전부 다 저보고 재수 없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어설프게 어려운 문제풀이만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누누이 강조해 드리지만은 선행을 해도 제대로 하자. 제가 조만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어서부터 국어, 수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태까지 말 못 드렸던 걸 할 거예요. 어떤 책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그 영상을 보시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애들 공부하는 거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러는데요.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은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